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 교토에 도착했다. 새엄마와 4명의 아이들이 거짓 차림의 나를 보자 질색을 하며 아버지를 향해 일본말로 못 알아듣는 비속어를 퍼부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을 학대하듯이 나를 왕따시키고 바보나 거지에게 하듯 침을 뿌리며 괴롭혔다. 천하고 바보 같은 한 존재 때문에 평화로운 집안이 한순간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 나를 향해 나가라 고 소리쳤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몹시 괴로운 표정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케이코라는 아이는 내게 덤벼들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냉대했고, 아버지의 세 자녀들인 내 아이들은 모두 나를 벌레 취급하며 심한 욕을 하고 밖으로 내보내라며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나는 주눅들어 구석에 앉아있는 나에게 그들은 식사 시간이 돼도 밥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밥을 먹었다. 나는 그들이 먹고 난 뒤에 남겨놓은 식은 밥을 가져다가 몰래 끼니를 때웠다. 추운 겨울 잠잘 곳이 없어서 습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어두운 창고에서 이불도 없이 쭈그리고 잠을 자면서 왕따의 서러운 나날들은 눈물 마를 날 없이 지나갔다. 차라리 내 조국 땅 제주도 다리 밑에서 살 때가 그리웠다. 새어머니와 동생들은 저 거지를 왜 우리 집으로 데려왔느냐? 고 아버지를 심하게 몰아세우며 저 거지 같은 아이가 친자식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공짜 밥을 먹일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장 내보내라고 심하게 화를 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주기로 약속해봤자 새어머니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나를 돌보기를 포기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스란히 내게 화풀이를 하며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진저리가 나는지 나를 보면 주먹질을 먼저 했다. 아버지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걸림돌이 되어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다.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은 1년같이 길고 지옥 같았다. 아버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에 견딜 수 없이 괴로운 현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보내준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도리어 아버지는 나의 인격을 짓밟았고 폭력은 날로 더해갔다. 새어머니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말로 하루가 멀게 악다구니를 쳤다. 꼴보기 싫으니 일하지 않는 아이에게 공짜 밥을 먹이지 말고 밖으로 쫓아내라. 고 버럭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비틀어 꼬집었다. 그녀의 악에 바친 언어폭력은 나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자 같았다. 부부싸움이 끝나면 아버지는 여지없이 그 스트레스를 어린 나에게 돌려 매질로 화풀이를 했다. 아버지가 화풀이할 때마다 그 거인 같은 큰 손으로 내 뺨을 이리저리 때리면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상태에서 저녁마다 서러움에 흐느끼며 베개에 눈물을 적셨다. 때로는 매서운 폭력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아이의 광경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들은 아이를 왜 한국에서 불러내어 구박하고 이짐해 하느냐며 손가락질을 했다. 참다 못한 동네 사람 누군가가 새어머니에게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 고 권면을 하자 새어머니는 참견하지 말라며 이웃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어떤 분은 자식이 없으니 나를 양자로 달라고도 했으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고아로 살아야만 할 운명이었나 보다. 나의 작은 희망 하나, 아버지를 만난 대가가 돌이킬 수 없는 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소년이 품었던 작은 소망마저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겨나가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보며 한탄도 해보았다.
진짜 나의 친부모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꿈을 꾸며 밝게 자라야 할 나이임에도 나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날들만 계속되는 걸까?